우와, 씨, 뭔가 했더니 쌍거리네, 쌍거리. 와, 여러분, 영하 11도. 와, 날씨 대박인데?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출조를 했습니다. 일단은 장시간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에 또 향기 패치를 하나 붙여주고, 이곳은 용인의 상덕 낚시터입니다. 이 상덕 낚시터는 잔교도 있고 또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는 하우스도 있습니다. 하우스라고 하지만 노지에 있는 하우스고요. 네, 따뜻하게 노지 낚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장님한테 미리 수심이 좀 깊은 쪽을 여쭤봤고, 이 우측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 우측에 수심이 한 4m 나온다는 정보를 듣고 이쪽에 자리를 앉았습니다. 이미 와 계신 조사님들도 많이 계셨었고요. 왼쪽 구석에 한 몇 분 계시더라고요. 뜰채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제 뜰채를 쓰기로 했고, 오늘은 15척의 낚싯대로 꽉 찬 바닥 낚시, 네. 낚싯대 꽉 채우는 제등 낚시지만 또 두 바늘을 바닥에 댈 수 있는 초칭 속고 낚시,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터의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 시작은 지난번에 하우스에서 썼던 얇은 몸통의 얇은 솔리드탑 긴 톱 스타트를 해보고 상황에 맞게 오늘도 우와 뭐 다 얼어버리네. 그냥 줄도 얼어버리고 다 얼어버리는구나. 오메, 낚싯대도 얼고 줄도 얼고 좀 불리고 어분 계열이랑 그루텐을 섞어서 요거 4컵 알파경 1컵 골고루 섞어줘서 상태에서 물은 2.5컵 하나 둘 250 갈게 손으로 와, 떡밥이 바로 얼어버리네 그냥. 네, 영하 10도, 11도입니다. 바로바로 얼어버립니다. 와, 와, 씨. 좀 숙성이 되면은 뭉쳐서 쓰겠습니다. 와, 너무, 어우, 씨. 장난 아닌데? 아니, 발은 별로 안 추운데, 손이, 와. 네, 목줄은 53에 58, 그리고 바늘은 둘 다 3호 바늘 사용할 거고요. 물대포를 가끔 쏴서 살얼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찌를 맞추고, 이야, 날씨가. 자, 찌는 오늘 구목에 맞춰봅니다. 조금 찌를 가볍게 한번 맞춰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자, 수심을 한번 측정해 봅니다. 역시나 찌가 계속 올라가죠. 네, 수심이 깊어요. 제가 좋아하는 수심. 거의 꽉 찬 수심이고요. 네, 15척, 거의 4m. 자, 정확하게 사선 없이 수직으로 찍었을 때 완전히 꽉 차는. 네, 딱 한목 나오게 찍고, 일단은 방금 갰던 그 어분과 그루텐을 살짝 혼합한 어분 계열의 그루텐 양 당고 낚시로
일단 예민하고 또 움츠려 있을 겨울 붕어들을 한번 집어해 봅니다. 일단 슬로프 두목 주고 이렇게 낚시를 시작하고 있고요. 최대한 사선 지지 않게, 왜냐면 밥이 무겁고 또 톱이 얇기 때문에 최대한 사선 지지 않게 낚시를 하고 초반에 조금 집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밥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일단 밥이 풀림이 좋고 확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드는 15척이고 원줄 0.6호에 목줄 0.4호, 역시나 바닥권 내림낚시. 오늘 채비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사용했습니다. 기온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야, 거의 뭐 입을 안 벌리는구만. 굉장히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완전 콩알 낚시네, 콩알 낚시. 일단 조금 더 진행해보고 있고요. 아주 약한 건드림들이 나오긴 하는데 히트. 빠지네요. 붕어들이 좀 모여오는 것 같습니다. 야, 입질 약하네. 정확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아주 미세하게 건드림이 있죠. 크게 밥을 다는 게 더 반응이 좋네. 자, 붕어는 이제 좀 모이는 것 같은데 명확한 입질로 이어지지 않아서 역시나 또 필살기 알파경, 가벼운 그루텐 단품으로 또 한번 진행해 봅니다. 지금 시기부터 한 3월, 4월 산란철까지 굉장히 좋은 밥이고요. 히트. 자, 요거는 알파경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 그 어분 들어갔던 밥으로 알파경이 숙성되는 동안 낚시한 건데, 자,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아주 예민한 점입질에 정읍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이게 등에 걸렸거든. 지느러미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자, 붕어는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아무래도 확산이 좀 강한 밥이다 보니까 붕어들이 조금 이제 부상하는 기미도 보이고 또 찌도 약간 움직임이 조금 좋지 않아서 제가 찌맞춤을 바꿉니다. 찌맞춤을 다시 바꾸고, 찌를 너무 많이 지금 너무 가렵게 땄거든. 조금 더 무겁게 찌를 6목에 맞추고 플러스 1목만 하겠습니다. 7목. 자, 겨울철이라 금방 말라버립니다. 네, 물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 자, 그루텐을 양바늘에 달아서 첫 투척 해봅니다.
그 내려가는데 건들잖아 이거. 야, 그루텐 첫 밥에 내려가는데 쭉 빨아버린. 정확히 먹은 붕어가 나왔습니다. 글루텐의 정확한 입질 표현과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목내림이 끝나고, 야, 참 이쁘게 먹어줍니다. 그죠? 자, 지금 2연타. 이 낚시에서 떡밥이 어떤 걸 사용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찌맞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수심 측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입질 진짜 좋네요. 히트. 자, 3연타. 떡이다. 네, 떡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자, 지금 기온이 영하 한 10도에서 9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영하입니다. 영하. 와, 이번에 진짜 깨끗하고 멋진 붕어 한 마리 나왔네요. 이야, 사이즈도 좋고요. 자, 4연타 가능할 것인가? 이번에는 굉장히 약한 입질인데 이걸 보고 채네. 참. 좋습니다. 예? 나와요? 그냥 나오네요. 16개? 15개요. 찍히는가요? 네, 딱 3m 거의 꽉 차요. 조금 남네요. 한 20. 오연타. 붕어가 너무 많아요. 와.
자, 뒤에서 어르신이 갤러리 하시다가 제가 고기를 잡으니까 참 시력이 좋으시네 이러고 가십니다. 네. 제가 시력이 좋다기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찌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찌를 볼 때 그냥 찌 전체를 보면 안 되고요. 이 찌와 수면 닿는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찌가 내려가면서 찌와 수면이 만나는 부분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움직임이 나옵니다. 수면과 맞닿는 부분. 거기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캐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6연탄가요? 7연탄가요? 야, 엄청나게 잘 나오네요. 지금이 영하 10도 9도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아랫바늘에 어분 계열의 밥을 달아보고 윗바늘에 글루텐을 달아봤습니다.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입질이 나올까, 또 어떤 밥을 붕어들이 먹을까, 이렇게 테스트도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과연 어떻게 먹을 것인가. 우와, 진짜 입질 이쁩니다. 와. 자, 이 맛에 겨울에 속고줄이 합니다. 이 맛에 바닥낚시 합니다. 자, 윗바늘을 먹었을까요? 아랫바늘을 먹었을까요? 윗바늘 먹었네요. 야, 이렇게 밥이 중요합니다. 네. 그날 붕어들이 좋아하는 밥. 자, 어분 계열의 확산이 좋은 밥을 겨울에 조금 과하게 쓰면 방금처럼 이미 붕어들이 많이 부상하고 또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시 한번 저렇게 글루텐이나 확산이 적은 밥으로 또 안정시켜주고 쪼아주고 이런 걸 반복해 주는 게 계속적인 입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찌를 보는 방법을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상덕 낚시터가 대류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우에서 좌로 많이 흐르거든요. 지금도 오른쪽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던졌는데 이미 왼쪽으로 이만큼 흘러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거의 흘러왔을 때 한두 번 입질하다가 확 다 갖고 그냥 가버리는 입질. 자, 5로 올라갈수록 붕어들이 조금씩 활성도가 좋아지는 거겠죠. 자, 이 어떤 낚시터의 대류, 그러니까 물의 흐름, 이 대류가 상층부의 흐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속대류, 안쪽에서 많이 흐릅니다. 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채비 정렬이나 또 찌의 사용, 너무 접은 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대류에서 힘듭니다. 겨울철이라고 무조건 예민한 접근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심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채비의 밸런스가 맞아줘야 정확한 입질이 나온다는 거. 지금 찌도 한 5푼대 정도 되는 찌고 바늘도 작고 원줄 목줄도 가늘어서 대류에 좀 더 강하고. 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정확하게 탁탁 먹어주는 입질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최상의 입질 컨디션을 만들어내는 채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붕어들이 참 많이 움직이네요. 저런 사이즈의 붕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붕어를 많이 방류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지금 입질 엄청 예민했잖아요. 아주 약했죠. 저런 입질을 보는 방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면과 찌가 맞닿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라. 자, 지금은 입술 끝에 살짝 설 걸렸습니다. 뜰채에 담기 전에 빠져버리죠. 예민하게 먹는 애들은 저렇게 먹기도 하고요. 대류가 있기 때문에 대류에 의한 찌가 잠기는 거,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확실한 붕어 입질이겠죠. 살짝 들어 올렸다가 한 마디 탁 들어가는 입질. 아야씨. 어휴. 뭐야. 이번에는 휨새나 힘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야, 뭐지? 저는 이제 몸통 걸림인 줄 알고 그냥 조용히 올라와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데, 와, 씨, 뭔가 했더니 쌍거리네, 쌍거리. 와. 붕어 2마리가, 그것도 30 중반의 붕어 2마리가 정확하게 입에 2마리가 걸려서 쌍거리로 나왔습니다. 와. 와, 힘이 수심 4m에서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낚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와. 와. 자, 한 마리는 떡붕어고요. 둘 다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둘 다 정확하게 먹었습니다. 대체 낚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참. 아, 좋죠. 자, 거의 뭐 15마리 이상의 붕어를 2시간 동안 잡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니까 또 찌가 안 움직이네요. 아,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화장실만 갔다 오면은 찌가 안 움직일까요? 그래서 밥에 물성을 더 주고, 네, 조금 더 작게 달아서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입질이 끝내주죠. 먹는 애들은 저렇게 확실하게 먹어줍니다. 거의 여름 고활성기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입질. 자, 제가 이래서 이 바닥권 낚시를 좋아합니다. 찌가 참 이쁘게 움직이거든요. 네. 자, 오후로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노지다 보니까 또 이 답답한 하우스나 코로나를 피해서 낚시하러 오시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오후로 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면서 붕어들이 바닥권에 있다기보다는 좀 많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런 쓱 들어가는 입질. 자, 보통 저런 입질 같은 경우는 먹고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요. 자, 지금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얼핏 보면 입으로 먹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자, 자세히 보면 눈에 걸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후로 갈수록 붕어들이 부상하고 뜨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많이 예민해지면서, 네. 자, 입질도 약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찌의 움직임이나 또 붕어의 입질 패턴을 보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붕어들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노지낚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특히 이런 관리터나 양어장에 있는 붕어들은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 이번에도 입질 좋네. 저 입질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받은 입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민해질수록 기다려주는 패턴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밥의 물성을 변화를 줘야 될 수도 있고, 또 목줄 길이를 변화해야 될 수도 있고, 찌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낚시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소란스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패턴을 잡고 정확하게 수심을 측정하고 바닥에 두 바늘을 확실하게 붙이고 그날에 좋았던 어떤 구간을 찾아내면 어떻게든 붕어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붕어를 계속 모아두고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없는 조과가 나에게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수면과 찌톱 잘 보세요. 보셨나요? 노란 거 꿈뻑. 네, 요렇게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입질을 보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실라나. 네. 아무튼 자, 이번 붕어는 우와, 힘이 이야, 장난 아닌데요. 뭐지? 정확하게 먹었는데 입질은. 아, 떡이네요. 어쩐지 걸었을 때 순간 째는 게, 와, 떡붕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 상덕 낚시터에 떡붕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큰 사이즈의 떡붕어들이 많은데, 사실은 바닥 낚시보다 이 짧은 척으로 띄워서 하는 낚시, 초침 낚시에 떡붕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바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지만, 붕어 참 좋죠. 이제 오후로 갈수록 붕어들이 바닥에 완전 붙어있는 밥을 이렇게 탁탁 먹기보다 조금은 떠있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바닥에서 띄우진 않고 찌를 살짝 내려서 거의 1대1 낚시 아니면 1대1 낚시보다 살짝 마이너스, 이렇게 조절해서 한번 투척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목내림 끝날 때쯤에 탁 먹고 들어가죠. 자, 이렇게 상황에 맞게 찌도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철수해야 될 시간이 돼서 바닥에 닿으면 안 먹네. 지금 오후 2시가 다 됐는데 제가 아침 9시 반 정도부터 낚시를 시작해서 한 2시 정도까지 낚시를 했는데, 자, 지금 거의 붕어를 잡은 마리수가 25마리 정도,
더 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영상으로 다 편집을 하다가 너무 많아서 좀 드러내기도 했고요. 네. 최대한 보여드리는 건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영하 11도, 영하 12도 막 한겨울이지만 이렇게 노지에서 물낚시를 물론 발리터 양어장이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의 거리도 떨어져 있고 이렇게 참 추운 겨울이지만 즐거운 낚시해서 너무 우와, 좋았습니다. 뭔가 이 좀 추운 겨울에 또 다른 좋은 쌍거리네, 곳에서 쌍거리. 또 뭐야. 좋은 붕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